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또 떨어지셨나요? 볼품없는 이력서. 매력없는 자소서. 당신의 지루한 이력서를 한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발소 영업실장 이희경입니다. 포인트 많이 쌓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발소 수석 디자이너 국내 5대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발소 바지 원장 국내 5대 어학 전문가. 요거 5대 괜찮은데요? 3대. 3대. 네. 3대 어학 전문가 김정훈입니다. 네, 3대가 함께 영어 학원을 대물림하고 있는 금수저였어. 오늘도 또 물어뜯기 시작.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뭐예요? 네. 혹시 비계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머, 진짜 그냥 생각만 해도 굉장히 불쾌하네요. 왜요? 제가 아무리 왜 때문이죠? 최근에 약간 살이 쩍기로 손이 비계라니요. 아니요, 희경 씨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저 또 비계라니. 여성 단체에서 또 소환합니다. 저 네. 그렇게 하시면 집 안 주소 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찾아가게. 이게 저 당황스럽네요. 비계인이 네. 뭐 이계인도 아니고 이계인도 아니고. 비계인입니다. 이게 요즘 취업 시장을 대변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비계인 이게 무슨 네. 말이에요? 줄임말이죠? 혹시 추측해 보시겠어요? 비장하게 비정규직? 개? 개같이 인간? 모팔모. 네. 요즘 이제 줄임말이 하도 유행이니까 네.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아. 인턴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아. 합쳐서 비계인. 비계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슬프네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규직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인턴 등을 반복해서 메뚜기처럼 저처럼 열심히 옮겨 다니는 취준생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 비계인 그러니까 외계인 생각이 나는데. 그러게요. 죄송해요. 제가 네. 본의 아니게 오해했어요. 이렇게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을 내가 그러니까요.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이러다가 저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 괜히 또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 없도록 네. 이렇게 안 받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저 쓰레기로 만들 아니, 겁니까? 봐봐요. 여기는 고소해 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고소형. 제가 이렇게 공격 안 하니까 봐봐요. 썰렁하죠? 아니, 역시 우리 희경 씨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럼요. 비계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좀 말입니다. 슬픈 얘기 아닌가요? 좀 너무너무 이게? 씁쓸했어요. 네. 뭐 오늘도 이 비계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도 할 일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사연 보내주신 이발소 손님도 저희랑 같은 고민을 네. 나누실 분입니다. 계약직으로 4년을 근무했고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취준생이 된 경우라고 하는데 참 슬퍼요. 답답하네요. 네, 그분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력서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이발소 손님 함께 만나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오늘의 이발소 손님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발소 손님,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에 도전하는 28살 당자님의 이력서입니다. 당자요? 일단 당자도 뭐예요? 줄임말이지 않을까? 당다라당당당당당당 이거 모르세요? 뭘 이게 해도 뭐, 어설픈. 혹시 이런 거 아닐까? 당당한 자. 맞아요. 좀 되게 특이한데 맞아요? 무슨 약자일까요? 이 작가님한테 본인이 직접 당자로 해달라고 했대요. 아. 이 뜻이 뭐예요 뜻이?
당당한 여자. 아, 줄여서. 멋있다. 아니 여자분이신데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 네, 그러니까요. 와. 본인이 직접 당자라고 불러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와. 당드랑당당당 당드랑당당. 뭐 개그맨이 좋아하겠네. 네. 당당한 여자, 당자. 오늘 정말 용감한 좀 뭔가 멋진 여성이실 것 같아요. 네, 네. 28살이니까 희경 씨가 또 사연을 28살의 성대에 맞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오늘은 기필코 20대의 목소리로 당자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소개합니다. 뾰로롱. 안녕하세요.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당자라고 합니다. 졸업 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비록 계약직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4년간 근무했어요. 원하던 일이었고 함께 일하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서 정규직으로 이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재직 중에 서류를 넣어보기도 했지만 광탈했습니다. 저의 강점은 풍부한 현장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면접에 가서 저의 강점을 면접관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발소에서 아주 냉정하게 검토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은 어떻게 근무에 네. 안 하시네요? 그 40대 버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리 들어봐도 그 40대 버전이더라고요. 오늘 사연을 보니까 이발소에서 아주 냉정하게 검토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또 아주 냉정하게 뼈만 남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당자님도 뼈만 발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분은 너무 저희가 또 이 냉정할 때 이게 냉정을 위한 냉정이 아니에요. 예. 이게 그렇죠. 뭔가 좋은 결과를 위한 냉정이기 아, 때문에 그렇죠. 이분은 감안해주시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 당찬 여자로 불러주기를 원했으니까 네. 좀 냉정해도 뭐 충분히 이게 포용하지 않을까요? 상처도 좀 덜 받으실 멋진 것 여성이 같고. 오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당자님의 이력서 한번 살펴볼까요? 발로 쓴 이력서 소환! 발로 훅 지나갔어. 당자님의 주요 이력. 학력은 서울 소재 S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네. 학점은 4.5점 만점에 3.93점입니다. 어우, 그렇게 되게 높았네요. 높으시네요. 아니 희경 씨, 저랑 비슷한데 저한테는 중간빵이라고 하더니 이분한테 너무 후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 왜냐면 당드랑 당자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경력으로는 H 엔지니어링에서 베네수엘라에 가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토목 현장 공무 업무를 했다고 네. 합니다. 오, 멋지다. 4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네. 경력이 그래도 좀 있어요. 네. 자격증으로는 토목기사, 건설재료 시험기사, 건설안전기사 이 세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셨고요. 네. 외국어로 영어 실력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네. 회화는 중, 독해 상, 네. 장문 중 굉장히 이렇게 잘하시는 표기를 거네.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상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는 오히려 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네. 자기의 영어 실력이 그 해외에서 살다 오지 않고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네. 자기의 본 실력보다 한 단계 낮게 적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이런 거 있을 때 중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중간에 애매하게. 아예 중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중사리링. 네, 그러니까 상도 아닌 것이 중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인데 이 네.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상중하밖에 없어서 그게 저는 아쉬워요. 상중하 말고 그 비슷한 의미인데 사, 주, 하. 아니 이게 상이라고 하기에는 상은 이응이 아니고 없어. 이응 없어. 약간 좀 부족한 상. 사. 이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게 저게 sitting on the fence 이거 아닌가요? Sitting on the fence, 그렇죠? 맞죠? 네. 그 지금 뭐 저 못 알아듣는다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토크하시는 건가요? 저 왜 웃었는 줄 알아요? 뒤처질까봐. 설명 간단하게 좀 듣고 나 갈까요? 이럴 때가 제일 싫어. 막. 펜스 위에 아는 딱 척하는 앉아 있는 거 거잖아요. 상상을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쪽도 좀 불안하네요. 저쪽도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어중간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렇게 이력서 또 MC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어중간한 이력서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수완 프로젝트 이발소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에 지원하는 당자님의 이력서 첫인상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자, 먼저 기똥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녔던 회사에 하면 불합격. 음. 다른 건설사에 지원한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일단 합격. 아, 일단 합격. 나는 그게 더 너무 신기하다. 왜 4년이나 일했으면 잘 알기 때문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어. 자기소개서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럼 네네. 정훈 쌤은요? 이분이 지원한 그런 부서 있잖아요. 네. 그걸 보고는 이거 불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력서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이거 왜 안 맞나 봐 이런 사람은 만나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이력서 들어서 합격각이라고 첫인상만으로는 생각했어요. 합격각이에요. 네, 합격각이에요. 저도 그럼 이력서만으로는 합격각. 저도 합격가. 그러면 현재 3명은 합격이고 네. 기찬 전문가님은 기존 회사라면 불합격, 새로운 회사라면 합격. 네. 이렇게 판단을 하셨군요. 여기서 가장 궁금했던 게 베네수엘라 프로젝트라고까지만 딱 적어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이게 불합격한 이력서니까 네. 네. 베네수엘라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적었다면 조금은 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회사를 지원했다면 네. 회사가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록을 갖고 있다면 알겠죠. 네. 왜 불합격을 했는지. 네. 그래서 뭐 불러볼 필요도 없죠. 네. 그런데 다른 회사면 한번 물어봐서 왜 그러니? 왜 그랬을까요?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네네. 지금 이경 마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조금 더 자세히 썼으면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네.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기찬 전문가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입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경력과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회사들 입장에서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냥 전환을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왜 그랬는지를 본인한테 파악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지금 이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 입장에서 다른 회사에서 이 지원자의 서류를 봤다면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한테는 네. 더 네. 매력적으로 네. 다가올 수 네. 있겠다. 아, 네. 말이 아. 되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력서를 보면서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느껴진 게 네. 베네수엘라입니다. 아, 베네수엘라. 네. 아름다운 미녀가 많은 베네수엘라. 네. 스페니쉬로 또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네. 거기 오래 계셨으면 네. 분명히 언어적인 면에서도 다른 지원자보다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외국어 성적으로는 따로 표시가 돼 있지 않네요. 그래요. 맞아요. 정훈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 네. 혹시 이 스페니쉬도 네. 토익처럼 공인 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나요? 물론이죠. 그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기는 하지만 스페인어에도 DELE라고 해서 델레라고 하는 국제 공인 시험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플렉스라는 시험도 있는데 요거는 시험 출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시험이고 그다음에 뭐 그 탭스처럼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출제하는 또 SNULT 뭐 SNULT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뭐 그 또 영어처럼 또 오픽에 스페인어 말하기 시험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네요. 예. 그러면 네. 차라리 이력서에 영어만 쓸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스페인어라고 하고 그냥 상중하 그 좀 표기를 해줬으면 더 좋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 이력서만 봐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고 싶긴 하네요. 이분이 네. 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그러면 있고요. 저희-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살펴보기 전에 네. 우리의 야심찬 코너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듣고요. 네. 계속해서 당자님의 자기소개서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네. 취준생 마음의 소리. 희경아, 너 지난번 거기 합격했다면서? 좋겠다 얘. 야 축하해. 드디어 취준생 탈출이구나. 단카방에 올리고 취업탁 좀 쏴라 얘. 야야야, 조용히 해. 왜? 태순이 너 단카방에 절대 티내지 말겠지? 정순이랑 기순이는 이번에 또 서류 떨어졌나 봐. 야, 어떡하냐? 그래도 야 친구들끼리 좋은 소식은 알려야지. 무슨 소리야? 안 돼, 안 돼. 나중에 정순이랑 기순이까지 합격하면 나 그때 얘기할래. 너 진짜 비밀이다. 이 소리는 취업 빙하기가 길어지면서 친구들에게 한턱 쏘던 이른바 취업 합격턱이 멸종하는 소리입니다. 나 취업해도 자랑 못한다. 이 분위기 어쩔겨?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
본격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 실제로 1월 2일 날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 실질적으로 합격을 해도 자랑보다는 오히려 다른 네. 사람의 상처를 줄까 봐 쉬쉬한다는 맞아요. 게 일반 지금 흐름이라고 하네요. 네, 제 주변에 선후배들 보면 뭐 어디 이렇게 합격을 했을 때 SNS에다가 인증한다고 이제 합격 인증 예, 예, 포스트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밑에 축하한다고 댓글이 달리긴 했지만 아. 사실 되게 이게 씁쓸. 정말 축하한다라는 마음이 우러나는 네. 기보다는 그냥 축하해 네. 축하해 그냥 넌 좋겠다. 네, 사실 그렇죠. 이게 100%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러운 마음도 클 거고요.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당자님의 자소서 스타일링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로 쓴 자소서 소환! 에구머니나. 당자님의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도둑들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어릴 적 이사를 5번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사를 한 집마다 도둑이 들었어요. 한 번은 경찰이 지문조사를 해서 범인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도둑질을 하겠냐 하시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도둑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다양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을 키우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제 이해심과 포용력을 함께 일하는 동료 그리고 선후배에게 발휘한다면 회사에서 업무 회의 시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불합격. 불합격 나왔어요? 저 희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금 요것만 보면 저도 지금 불합격 각이에요. 지금 이게 토목에 관련된 일인데 네. 지금 누가 보면 경찰 뽑는 줄 알겠어요. 네. 전혀 관련이 없군요. 진짜 자꾸 도둑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자기소개서가 이 4년의 계약직을 했다는 거에 비하면 너무 초보 초짜예요. 수준이에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아예 안 경력이 드는구나. 없다면 지난번에 나왔던 한 3학년 정도가 썼다면 어허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4년의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이 썼다는 걸로 보면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일까? 라는 좀 의심이 들었어요. 네. 이 약간 좀 이야기를 그냥 좀 짜맞추기 위해서 갖다 네. 붙였다는 느낌이 드는 게 네. 도둑을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5번이나. 네, 5번 그 이상하게도 이사할 때마다 계속 도둑이 들었는데 네. 혹시 아버님이 집에 부처님? 도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가? 아빠가 계속 걱정하니까 아빠 나 신고할래 그러니까 냅둬라. 속으로 마음의 소리 야 이거 나 내가 얼마나 그래서 힘들었으면 이해해야 내가 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집을 털었겠냐.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뭔가 이해하는 마음을 키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약간 좀 이게 정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포용을 전체적으로 내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까지를 용서해줬어요까지 됐는데 네. 막판이 아주 글의 흐름을 그러니까 불합격으로 확 찍어버리는 이 결정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포용적인 사람이어서요. 네. 회사에 오면 업무 회의 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회의에만 포용이 필요한가? 네. 회의 때 정말 포용이 필요할까? 네. 네,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봤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 성장 과정 부분에서 약간 좀 수정돼야 된다라고 느낀 부분이 네. 사실 저희가 일부만 발췌해서 지금 읽어드렸기 때문에 원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 도둑들이라는 부분 아래에 보면 네. 저희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단란한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의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또 다른 네. 글이 좀 붙어 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각자가 쉽게 고치지 못하는 버릇들이 있는데 네. 그 버릇들을 고치자. 만약에 못 고치면 벌금을 모아서 뭐 그 돈으로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본인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내 단점은 손톱을 물어뜯는 거였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정서 불안이라던가 좀 이게 왜 굳이 그렇지. 네.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네. 각인 굳이 이런 은연중에 부정적인 각인이 될것 이미지를 같아요. 심어줄 내용을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예.
그 가족들끼리 단점을 고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벌금을 모아서 결국에 그 벌금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대요. 네. 그러면 가족들이 이 단점을 얼마나 못 고치고 이게 얼마나 누적이 됐으면 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정도의- 벌금이 누적됐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굳이 이런 스토리를 여기에다 기재할 필요가 네.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controversial이라고 하죠. 어, 논란의 그렇죠. 여지가 많은 그런 이슈들을 지금 집어넣어놔서 저도 참 재밌긴 했는데 에피소드가 이거는 자소서에 쓸 내용은 아닌 거 그러니까 아닌가라는 정리를 생각이 하면요. 들고요. 네. 성장 과정이 됐든 포부가 됐든 두 가지만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네. 하나는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이냐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래서 fit to organization 네. 우리 조직에 어울리냐 네. 또 하나는 fit to job 네. 우리 직무에 어울리냐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불합격이라고 얘기했던 건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으면 네. 성장 과정에서 내세워야 될 건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타겟으로 해서 네. 이 조직에 맞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또는 네, 이 이 직무에 직무에 맞는 맞는 이런 성장 배경이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네. 네, 이 당자님이 쓰신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성장 배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다음 문항이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고 해가지고 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당자님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사례들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 한, 볼까요? 한 가지만 잠깐만 네네네. 들어보세요. 이게 보통 성장 배경을 먼저 쓰거든요. 단락을 네. 한 3개, 네. 4개 정도 소개서를 쓰는데 네. 어느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도 중간부터 읽지를 않습니다. 네. 성장 배경부터 읽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원자가 성장 배경을 먼저 썼으니까. 네. 그런데 성장 배경에서 벌써 관심사를 뚝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그 다음 건 보지 않- 어떤 아니다. 얘기를 써서 해도 일단 이거는 서류 전형을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문항 희경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제목은요. 소제목은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입니다. 또 그 소제목이 반장님 나이를 초월한 인간관계. 저는 남미 베네수엘라 건설 현장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낯설었지만 그중 제일 어려웠던 것은 아버지 연배인 50대 반장님들과의 업무였습니다. 네. 본인이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담당하였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같이 일정에 따라 타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반장님이 절차를 무시하고 전화로 급하게 콘크리트를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장님들의 과격한 말투가 당황스러웠고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우선 반장님들과 유연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치며 식사는 하셨어요? 안부를 묻고 커피와 사탕을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급한 성격과 강한 말투를 지니고 있어 반장님들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적응하였습니다. 반장님께 현장 우선순위를 설명드리고 조율하였습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와 유대감으로 많은 반장님들과 서로 자재를 빌리고 갚음으로써 자재로 인한 현장의 문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일정을 공유하여서 빌려서 사용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저보다 먼저 한국 복귀한 한 반장님이 아유 언제 한국 올 거니 삼겹살 사줄게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를 떠나서도 반장님과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것은 어쩌면 나이를 초월한 인간관계 형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녀노소 소통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여서 다양한 협력 업체 관리 및 외국인 근로자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제목에서 반장님 이건 왜 넣은 건가요? 그냥 나이를 초월한 인간관계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반장님과 나이를 초월한 인간관계. 어떤 그런 건 저도 읽으면서 반장님이 나이를 초월했다는 건가? 이 반장은 어떤 반장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한 반장님이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그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내부 고발인가요? 내부 고발자. 여기서 회사에서 면접 때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나? 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2년 4개월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분께 일단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용감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20대 여성분이 또 외국에 타지에 나가서
사실 베네수엘라라는 국가가 우리한테 좀 친숙한 나라는 낯설잖아요. 아니잖아요. 거의 직항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근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네. 또 어쨌든 성실성은 좀 인정해줄 만한 부분 아닌가요? 저는 이분이 기본 베이스는 정말 지금 멋진 분이고 네. 자소서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약간의 좀 메이크오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분의 연락처를 힘겹게 오, 알아냈습니다. 그래요? 제가 누굽니까? 대박. 영업실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혹시 전화 연결 되나요 지금? 잠깐만요. 뚜뚜 뽀뚜 뽀뚜. 여보세요? 어머 세상에. 여보세요? 이야, 수놈이 혹시 떨어지- 저희 얘기하는 거 듣고 계셨던 건 아니죠? 아, 듣긴 들렸는데. 저기 큰일 났네. 어디부터 들으셨나? 지금 많이 상처받으실 수도 그러게. 있는데. 아, 벌써 받았어요. 어머 어떡해. 당자님이신데? 우리 당다라랑당당당 당다라랑당자 우리 당자님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8살 당자입니다. 당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일단은 우리 그 기똥찬 선생님께서 매일 강조하시는 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자소서를 써라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는 자소서 보고 우리 당자님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좀 몇 가지가 아니라 많이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볼게요. 네, 자기소개서를 지금 읽으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네, 먼저 성장 과정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도둑들 얘기는 왜 쓰신 거예요, 대체? 궁금해. 네. 이런 어려운 환경이라 그래야 되나? 좀 겁 많은 환경에서 좀 자라면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이게 그 지금 자기소개서 쓰신 게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쓰신 건가요? 솔직히 제가 네 부분을 썼는데 네. 한 두 부분은 특정 회사를 위해서 쓴 거고요. 네. 네. 두 부분은 솔직히 공통사항으로 써놓고 네.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카피 성장 페이스트 주로 하셨구나. 성장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 공통사항이에요. 네.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였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역- 이게 그래서 걸렸나 봐. 역으로 그쵸?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금 우리 당자님께서 채용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을 당자님이 쓰신 것 같은 이 기술이 된 자기소개서가 들어오면 네. 이 친구를 꼭 만나봐야 되겠다. 면접을 한번 봐야지 하는 느낌이 들까요? 네. 왜요? 도둑들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그 밑에 단란한 가족은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단란한 가족 가지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들으셨어요? 저희 앞부분 방송을 못 들으셨죠 아직? 네. 혹시 당자님 아직도 손톱을 물어 뜯으시나요? 아니요, 안 듣습니다. 손톱 물어 뜯어서 이 제주도를 갔다 오셨다고 여기를 쓰셨길래 네. 이게 혹시 아직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벌금이 많이 쌓여서 함께 가족이 그 돈으로 제주도를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못 고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럼 그게 아닌가요? 사실관계가? 솔직히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은 오빠거든요. 오빠라고 적었어야지. 저는 그 와중에 한 1,000원 정도 기여를 했을 뿐 나머지는 다 우리 오빠 덕으로 단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썼었던 자, 거죠. 다시 제 질문으로 이렇게 백해 보겠습니다. 네. 그 뒷부분에 단란한 가족을 보고 채용 담당자라면 한번 면접을 보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특별하게 어느 부분이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단란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제 질문은 성장 과정에 쓰시는 모든 취업생들이 우리 집은 정말 단란하지 않아요 하고 쓸까요? 그렇죠. 근데 다른 단란한 가족과는 다르게 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막 규칙을 정해서 뭐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 가족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급으로 진행이 된 이 가족의 에피소드였다. 이게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쏘 하시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도 와서 그러면 우리 팀들 전체
단점들을 해서 돈 모아서 제주도 여행 갑시다. 제가 그걸 앞장설 거예요. 이건가요? 그건 지금 아니겠죠. 이제 몇 번 지금 찔리시고 계신 건데 괜찮아요. 지금 저희가 네. 일부러 디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덧질러 주세요. 네, 예. 성장 과정을 쓰시려면요. 이 성장 과정에서 회사가 알고 싶은 거를 쓰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실망스럽게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사실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단락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에 대한 리서치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A라는 남자를 만났다가 그 사람하고 먹혀들었다는 얘기를 똑같이 가서 B한테 얘기하면 그 B라는 남자가 오, 나의 이상형인데?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건물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있다고 거죠. 얘기하면은 또 그런 얘기들은 다 그래서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 과정을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를 내는 게 아니고 네. 성장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런 사람이 된 게 귀 회사가 요구하는 이런 사람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4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네. 이 회사만 아니고 다른 회사에 지원한다 그러면 이 건설업의 본질을 쓰셔야 돼요. 4년 정도 근무를 했다 그러면 네. 자, 건설업의 본질은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좀 얘기해 볼게요. 네. 이건 첫 번째 우리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그런 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개별 주문이 들어와야 거기에 합당한 제어와 서비스를 제출하는 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업의 본질을 4년 동안 근무한 걸 기술을 해야 다른 회사에서 이 친구가 건설업을 안 해? 이런 게 들어갈 때 전혀 없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건설업은 일단 개별 주문이 들어와야 발주가 들어가는 거여서 전혀 일반 생산직하고 다르다는 제조업하고 다르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토목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특히 자연재해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한 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그래서 네. 공정이 하나 끝나면 다음 공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공정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용다장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리 그래서 여기 4년 정도 베네수엘라에서 내가 4년을 시간적으로 근무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4년을 근무하면서 건설업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건설업은 이런 본질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는 게 들어가야 다른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볼 때 이 친구가 4년을 비록 계약직으로 근무했지만 업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왔네.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도둑만 들어왔어요. 근데 당자님도 지금 말씀 들으시니까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쏙쏙 들어오고 네. 좀 제가 접근 방법이 아예 달랐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지금 분명히 당자님께서 이렇게 좀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본질들을 4년 동안 습득을 하셨을 텐데 내가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술대에서 표출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 당자님께서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4년 네. 동안의 그 경험들을 정말 저렇게 그 잘 녹여냈어. 어떤 루트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기통찬 선생님께서.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본질 중에 하나인데요. 반장님하고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는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그럼 된 거거든 이게. 어? 인정받은 거거든. 그렇죠. 사실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계속 연락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게 않아요. 쉽지가 아니,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아까 제 연장선상에서 좀 이 푼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은 다양다종한 사람들하고 공동 작업이 일어나는 거기 네. 때문에 맞아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이 사람 관계인데 네.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저는 적어도 이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훨씬 전문적으로 프로로 보이는데 맞아요. 그냥 반장님이 한국에 와서 삼겹살에서 먹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그냥 궁금해서 먹었어요. 이것만 궁금할 따름이잖아요. 사실 이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가 네.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 분야잖아요. 네. 공학을 전공을 하셨고
네. 이 당자님이 외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일이라던가 이런 건 없으셨어요? 어려운 거 있었는데 네. 그 베네수엘라 특성이 그 노조가 엄청 세요. 네. 근데 애들이 이렇게 일찍 퇴근하길래 제가 너네들 퇴근 시간이 아니니까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근로자한테 뭐 스페인어랑 이렇게 몸짓 발짓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나는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손목만 잡았을 뿐인데 네. 그거를 과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얘가 멱살을 잡았다고 저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조에 가가지고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오해도 받고 해명해야 하는 해서- 시간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저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노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선생님 네. 이런 경험이 분명히 이제 좀 힘들었던 경험인데 이런 네. 힘들었던 경험을 자소서에 어떻게 매력적으로 좀 녹일 그러니까 수 지금 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이걸 지금 네. 자소서에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경험을 이용해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네. 좀 잘 기술을 해서 어. 작성을 하면 되게 큰 매력적인 정말 자소서가 될것 매력적인 같아요. 자소서가 될것 그게 같아. 우리 첫 회인가요? 저 스토리텔링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회사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글로벌 네. 회사라고 하면 이렇게 문화가 달라서 네. 문화적인 차이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사 지금 글로벌 회사를 들어가는데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돼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들어가야 그렇죠. 야, 나 소름 돋는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아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에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네. 쓰셨더라면 훨씬 더 매력적인 자소서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기똥찬 선생님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제가 그래도 어린 나이에 대기업 계약직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네네. 그 4년을 경력사항에만 쓸 생각만 했지 아하. 그거를 자소서에 녹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녹여서 네. 그 회사의 인재상에 맞게 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네. 야, 너무 핵심을 네. 또 잘 네. 아셨던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캐치 잘하신 것 같고 네. 근데 원래 28살이면 네. 괜찮아요. 그렇게 시행착오로 겪을 시기니까 맞아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뭐. 아니 내일 또 네, 네. 필기 시험 보러 가신다고. 네. 아 그렇죠. 그래요? 저희가 다 이게 털거든요 신상을. 필기 시험 보러 갈 분에게 마음의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너무 대못을 박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그럼 원래 못 빼고 가야죠. 이거 봐. 멋있어. 나는 너무 뭐, 멋진 여자 못이 같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희경 씨가 또 소리로 한번 또 빼주세요. 일단 내일 시험 준비하시느냐고 또 뭐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시고 또 책도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저희랑 전화 연결해서 같이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필기 시험에서도 정말 좋은 결과 얻으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면접에서도 화이팅 하셔서 합격 소식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저는 우리 당자님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나 갈 길이 멀어. 아이고 다 바꿔야 되네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냥 되겠는데? 그럼요. 그리고 분명히 저도 대화를 통해서 느낀 게 당자님 안에 이미 있어요.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자원을 내일 필기든 면접이든 만들려고 맞아요. 하지 마시고 있는 맞아요. 그대로의 그 보석을 맞아요. 잘 후광 비치게 맞아요. 닦는 연습을 하시면 네. 지금 어디를 가시든 큰 인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목소리만 들었는데도 네. 그 밝은 와요. 기운이 맞아요. 저희한테 다 전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분한테는 합격의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더 도움이 되고자 스타일링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당자님의 자기소개서를 국내 3대 엔지니어링 회사 중에 하나인 S 엔지니어링에 근무하시는 분께 보내드리고 아. 답변을 받아왔는데요. 멋지다. 맞군요. 아, 어떤 네. 답변이 나왔을까요?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신규 공사 입찰이나 견적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술을 하셨는데 네.
이런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아니냐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기통찬 선생님 말씀 맞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다 비슷한 업무로 보이긴 하는데 분명히 전문가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토목 분야도 이제 보면은 뭐 감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안전 관리, 뭐 설계, 측량, 시공, 뭐 입찰도 있고 견적. 견적 뭐 등등등 네. 여러 가지 세분화된 그런 직무가 아마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보셨을 때 사실 이 남미의 토목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건 전문가 입장에서도 분명한 강점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네,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꼭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간접 경험을 했던 내용들을 지원하는 분야랑 잘 녹여서 직무와 연관을 좀 네. 지어서 작성을 해줘야 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드린 조언들을 잘 체크하셔서 매력적인 자소서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문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언제 합격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이분은 분명히 언젠가 잘 합격할 되실 것 같아요. 좋은 얘기네요. 네. 자, 오늘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에 지원하는 당자님의 자기소개서 함께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해드린 스타일링 팁은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에 들어오시면 이발소 스타일링 메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발소 10회 자칭 당당한 여자 당자님의 이력서와 자소서 스타일링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정훈 쌤도 오늘 이 당자님을 위해서 네. 좀 멋진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 그래서 only those well prepared can survive.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장이 좀 덜 됐을 뿐이지 준비는 이미 다 됐다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리셔서 앞으로 가시면 꼭 홈런 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맞아요. EBS 초급 영어 하시는 우리 이경 마담님 지금 Yes. 얘기한 거 반복 한번 해주세요. Yes, as he said, as 잘하자, 포장 잘하자, right? 맞습니다. Okay. 저는 어떤 조언이라든지 네. 이런 거 대신에 저희는 현물로 쏠게요. 오, 저는. 어떤 걸 준비해 우리 주셨나요? 당자님 스페니쉬 필요하신 것 같아서 네. EBS 랑에서 네. 스페인어 온라인 강의권 네. 수강권 있는데요. 네. 그거 어. 그냥 공짜 드리려고요. 네. 진짜 이 다 주는 방송입니다. 네. 네, 이제 돌아오신 지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부를 꾸준히 안 하시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언어는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네, 저희 희경 씨가 준비해주신 스페인어 수강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어느 회사에 가시든 글로벌한 인재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스페인어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력서 말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이력서 보내주시기만 해도 EBS 온라인 강의 10% 할인 쿠폰과 박 기자님 기똥찬 우리 대표님의 저서 126번째 이력서를 낸 날 보내드립니다. 하도 안 팔려서 우리가 샀잖아. 100% 드립니다. 발로 쓴 이력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어디로? 네, 이력서 보내실 곳은 LANG 이벤트 해서 랑 이벤트고요. 그다음에 ebs.co.kr 이쪽이 이제 주소예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EBS 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력서가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맞춤 이력서 스타일링 결과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발소 청취하시고 팟빵 댓글 팟캐스트 리뷰 달아주신 분들께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네. 이발소는 매주 월, 화에 문을 엽니다. 다음 주는 미리 살짝 예고하자면 우리 모든 젊은이들의 로망이죠. 로망? 네. 뭐지? 항공 승무원. 그냥 이가에 미소가 진다. 네, 저는 게스트분이 누가 나올지 너무 기대돼요. 모실 거예요? 어머, 아, 우리 또 오시지 전문가 않을까요? 모셔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네. 뭐 아 근데 나는 왜 좋아하는 거지? 남자 승무원 오시나요? 그리고 항공 승무원 편과 함께 IT 관련 분야에도 저희가 이력서를 코칭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원하시는 분야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한테 노크해 주시고요. 네. 이발소 오늘 영업은 여기에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다음 주도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울 엄마를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
격서 발로 쓰는 사람